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 신지식인 TV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한 정인태입니다. 최재형이라는 인물은 굉장한 인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재형은 스스로 선택을 했고 스스로 몰락을 했습니다. 그 최재형의 선택과 몰락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군소정당, 세계 군소정당에서 제가 활동을 해봤고, 그리고 여야 대선 캠프에서 제가 활동을 해봤고, 그 두 사람은 이제 대통령이 됐습니다. 대통령이 됐고, 그리고 거대 양당에서 제가 이제 활동을 하고, 그러면서 제가 정치권을 많은 분석을 해봤어요. 왜 정치라는 것이 정치판이라는 것이 국민들에게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는가. 일단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정치판에 가면은 진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처음에는 군소정당에 갔어요. 군소정당. 제가 정당을 창당하다가 이제 군소정당에서 함께하자 그래가지고 군소정당에 갔는데, 이 군소정당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없어요, 거의. 근데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안에. 그 안에서 굉장히 좋은 대학생도 만났고 좋은 사람도 만났는데, 그런데 이 사회의 언론이나 그리고 사회 관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길바닥에서 우리가 서민 경제를 막 외치고 강화문에서 아무리 외쳐도 지나가는 사람들이 듣질 않아요. 아무리 서명운동을 해도 호응해주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힘만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거대 양당에 가보니까 거기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 있는 거예요. 뭐 장군을 한 사람, 뭐 장관을 한 사람, 판사, 검사, 변호사 한 사람, 기업을 한 사람, 뭐 다 몰려 있는 거예요, 거기. 그런데 저는 야, 이 사람들이 진짜 애국자들이면 우리나라가 진짜 잘 발전할 텐데 이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야겠다. 그래서 뭐 국회의장을 했던 사람하고도 3명이서 술을 마셔보고, 또 뭐 당의 아주 고위 공직자하고도 뭐 3명이서 술을 마셔보고, 이렇게 3명이서 이렇게 술을 마셔보는 거예요. 2명에서 저하고 둘이서 또 술을 마셔보고, 뭐 고검장을 한 사람하고도 둘이서 식사도 해보고, 많이 해봤어요. 많이 해봤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이 없고, 오죽하면 내가 권력을 잡을까, 그리고 나에게 어떤 이득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치판에 진실과 정의가 없구나 라는 것을 저는 보게 된 거예요. 그 최재형이라는 인물이 처음에 탁 나타났을 때 저는 윤석열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은 정당 소속도 아니고 그냥 일반인인데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이 사람들을 진짜 국민 후보로 만든다면 진짜 국민에게 제대로 호응을 받을 수 있겠구나. 우리 국민들은 이 기성 정치인들에 대한 신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집단이 정치 집단이거든요. 정치 집단, 정당 집단이 가장 부패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타났을 때 국민들이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그 정치 경험도 없는 사람을 1위를 만들어줬어요. 이건 뭐냐면 정치판 좀 갈아달라라는 요구거든요. 전에 안철수도 그랬고 반기문도 그랬어요. 그리고 이 이준석이라는 36살 젊은이를, 국회의원 한 번도 안 해본 이 젊은이를 당대표로 세운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한번 갈아엎어달라라는 건데, 그런데 국민들이 잘못 짚은 거죠. 이준석은 이미 정당에 물이 들어버린 거예요. 정당에 물이 들다 보니까 처음에는 뭐 개혁하는 척 하다가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똑같아요, 지금. 그 속에서 물이 들어가지고 아무런 개혁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도리어 제가 이준석이었다라면은 최재형 원장님, 국힘당 들어오지 마십시오. 윤석열 원장님, 총장님, 여기 들어오지 마십시오. 제3지대에서 국민을 향해서 나가십시오. 저희들도 여기서
국힘당에서 경선을 치러서 맨 마지막에 우리가 국민 직접 경선을 하시죠. 국민 직접 경선을 통해서 우리가 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연합 정부를 구성할 수 있고 연합 정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공약은 우리가 함께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재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인재들을 같이 끌어안고 진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정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국민이 바란 게 바로 그건데 이준석이 정당에 물이 들고 이준석이 그런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은 계속해서 우리 정당 들어와라, 다 우리 정당 들어와라. 그냥 국힘당의 힘 키우는 거에만 정신이 팔려 있으니까 이준석은 큰 정치를 할 수 있는 정치인이 아닌 거예요. 저도 대한민국에서 야, 저 사람들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다. 제가 본 사람들이 5명이 있었어요. 제가 해외에서 본 거예요. 해외에서. 이준석, 그리고 대통령이 될 가능성 있는 사람 이재명, 저 사람 가능성 있다. 그리고 허경영, 허경영 후보는 제가 정책을 보면서 야, 이런 정책을 개발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고, 김정민 박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김정민. 근데 이분도 가능성이 있는데 참 그 뭐라 그럴까, 좀 이렇게 성숙한 측면, 이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웠고, 그리고 안철수, 안철수. 근데 그 안철수라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때 참모가 있나, 저 사람이? 아니면 고집이 굉장히 센가? 어떻게 정당 이름을 안철수당이라고 질 생각을 했지? 정당은 공당이거든요. 지금도 국민의당이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땐 국민의당이 아니라 안철수당이에요. 안철수당. 그렇기 때문에 큰 정치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큰 정치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이렇게 있는데 이재명은 위험한 사람이죠. 이재명은 위험한 사람이다. 근데 이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제가 이번에 정치하는 걸 보면서 아직도 저 정당 개구리구나. 정당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시야. 큰 정치를 못하는구나. 이걸 느낀 거예요. 그 김정민 이 박사는 이제 뭐 지금 이제 뭐 또 제야에서 준비를 하겠죠. 네. 그리고 또 안철수. 안철수는 이 스케일을 키우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옆에 진짜 참모가 있는지 저는 궁금해요. 어떤 참모가 그런 전략을 세우는지 아주 제가 궁금한 정황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허경영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이제 허경영 후보를 뭐 만난 적도 없고 전화 통화 한 번도 한 적도 없지만 좀 그 후보가 저는 진짜 대통령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무슨 신이다. 내가 우주 창조 신이다. 그리고 그 지지자들이 그걸 믿고 따르고 있고, 그러면서 계속 그 사람들을 그렇게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은 밀어내버리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야, 대중정치인으로서는 힘들구나. 네. 만약에 뭐 신앙은 그럴 수가 있어요. 신앙은. 뭐 자신이 미륵 뿌리고 정도령이고 뭐 메시아고 이런 본인들의 신앙은 있을 수 있어도 대중 정치는 다르거든요. 대중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이걸 믿지 않는 사람은 다 내친다 그러면은 대한민국 전체를 허경영을 그 신으로 믿는 사람들로 다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네. 지금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 불교 인구를 따져보세요. 그리고 국민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사람에 대한 섬김이에요. 섬김. 낮은 대로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낮은 대로 임하고 사람을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최재형이라는 이 인물이 진짜 정치권에서 빛을 보기 위해서는 참 처음부터 선택을, 그래 나는 국민을 향해 가겠어. 그리고 정치판에
국민들이 정치판을 좋아하지 않아. 따라서 나는 진짜 국민을 향해 가겠어. 국민 직접 경선에 나는 참여하겠어. 해서 뭐 저도 계속 영상을 만들고 영상을 올리고 영상을 보내고 아마 윤석열도 그렇고 최재형도 그렇고 제 영상을 봤을 겁니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안철수도 그렇고 뭐 김동연도 그렇고. 근데 이들의 모든 착각이 뭐냐 하면은 내가 대통령이 된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승자 독식에 빠져 있는 거예요. 네? 승자 독식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 문화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큰 정치를 하지 못하는 거죠. 큰 정치를. 그러니까 윤석열도 국힘당으로 들어가 버리고 최재형도 들어가 버리고 국민은 허탈함을 느끼는 거예요. 이준석은 완전 정당인이 돼버렸고 허탈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 제3지대에서 뭔가 정치적 바람을 불게 해야 하는데 지금 안철수 아직도 국민의당이라고 말하지만 안철수 당에 머물러 있고 김동연은 조금 더 좀 대범하게 정치 활동을 할 필요가 있어요. 네. 그렇게 맨날 조용한 혁명을 얘기하다가는 결국에는 조용히 끝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조용히 끝날 수 있다. 제가 이렇게 좀 강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국민들의 소리예요. 제가 이번에 주변에서 듣는 국민들의 소리입니다. 정신 차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최재형도 그 자신의 캠프를 없앨 때 제가 그 캠프를 없앨 게 아니라 국민 경선으로 뛰어들어와라. 국민 직접 경선. 이게 중요하다. 예? 끊임없이 메시지를 보냈는데 듣질 않는 거죠. 윤석열이 과연 국힘당에 들어가가지고 성공할 수 있을까? 제가 말하는 성공이라는 것은 국민을 고통 속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리고 진짜 대한민국을 세계 인류 국가로 만들어가지고 그런 대한민국 역사에 중대한 기록을 낼 수 있는 그러한 대통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 대통령 하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아니 문재인 대통령 뭐 여지껏 하면서 한 게 뭔지 좀 모르겠어요. 김정은이하고 평화쇼 한 거 좀 기억에 있고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대통령 하려면 왜 합니까? 국민들은 코로나 맞아서 죽고 백신 맞아 죽고 파산해서 죽고 신용 불량자 돼서 죽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게 내가 대통령 됐다 한번 했다라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최재형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인재인데 잘못된 선택을 하고 결국에는 몰락의 길로 갔다. 그러면 최재형 같은 경우는 지금이라도 국민 직접 경선이 뭔지 본인이 참여할 수도 있겠지만 한번 정치를 배웠으면 좋겠어요. 큰 정치를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국민 직접 경선을 전개하고 여기에서 국민들이 주도하는 직접 경선에 참여하는 후보들, 그래서 여기서 국민 직접 경선 후보가 나오고 국힘당의 경선 후보가 나와서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국민 직접 경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국민 직접 후보를 선출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국민 공천혁명입니다. 이게 큰 정치고 이게 새 정치입니다. 김동연은 요즘에 그런 얘기 하죠. 네, 공통공약 추진 시민 평의회를 만들자. 전 공감합니다. 좋은 공약은 함께 추진하자라는 거예요. 좋은 공약 함께 추진하고 좋은 인재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대동단결해서 새로운 대한민국 그리고 대한민국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무너진 이 대한민국을 함께 구할 수 있는 길, 이러한 길을 연다면 그게 바로 새 정치고 그게 바로 진정한 큰 정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